50년대 후반에는 종합아파트와 개명아파트 등이 신축됐다. 그러나 당시의 아파트는 연립주택의 형태를 벗어났다. 1962년 철거민과 무주택자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로서는 최초로 마포 아파트가 탄생했다. 아파트 시대의 막이 열린 것이다.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와 그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지 교수님께서 50년대 후반에 이미 주택 영단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계 과정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후에 아파트 이제 심의들에도 참여를 하셔서 초창기 여성 건축가로서 정말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이제 되게 감명을 받고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주택영단은 개인 사무실이 하도 밤일을 시키니까 부모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글로 갔어요. 왜냐하면 시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영단에 들어가셔서 처음 이제 어떤 부서에 배치를 받으셨었나요? 영단에 들어가서도 설계를 했어요. 마포 아파트야 뭐 전체 마스터 플랜부터 관여를 했죠. 하고 그러고 단독 그 안에 주택 하나하나를 이제 주부들이 아파트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했었죠. 마포 아파트야 뭐 그때 장동훈 씨라고 총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관을 많이 했죠. 그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마포 아파트 같이 그 많은 사람이 수용돼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에 상당히 앞장섰었죠. 건축가도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니까 나한테 그 아파트 계획 같은 것을 하라고 일을 맨날 맡겼어. 아파트를 짓는데 주부들이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을 했죠. 그 1990년도에 이제 저술하셨던 요 기초 주거학 책에서도 아파트 생활 혹은 옛날 우리나라 한옥주택의 생활의 예시를 드실 때 항상 이제 어머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것으로 가정을 하셨더라고요. 주거 문화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주거 문화를 만들어 갔죠. 뭐. 마포 아파트 평면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방의 배치라든가.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주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남자분들이었어요. 그때도.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명 아파트라든가 종합 아파트가 그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 설계에도 관여를 하셨던 건가요? 종합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안 했지. 참고는 했죠. 그러면 종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사하시던 무렵에는 그 외국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고 지어지는 상태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으니까. 마포 아파트를 설계할 때 그러면은 종합 아파트를 직접 가보셔서 안에도 뭐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 네. 조항구 선생은 구조 쪽을 하시고 나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그랬죠. 그 조항고 선생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쭉 마포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설계 업체 말고는 구조 계산 쪽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실무자가 본인 혼자였다고 하셨거든요. 그 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설계 도면 그리시는 쪽에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때 마포 아파트의 직접적인 도면을 그리셨다는 것이 완전히 실시 설계 도면까지 직접 하셨던 건가요? 뭐 실시 설계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외부 업체하고 같이 했겠죠. 근데 계획 설계는 했죠. 그 계획 설계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플래닝이죠, 플래닝. 그러니까 계획 설계라고 그러면은 기초 계획, 평면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주동, 그러니까 동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그 관여를 하셨던. 그러면요, 그런 거는 관여해야지. 서로 저 집에서 이 집 들여다 보이고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지. 김희춘 그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춘 교수님과는 어떻게 좀 작업과 관련이 되셨는지. 김희춘 교수님은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교수님이시니까는 자문을 하셨겠죠. 설계를 직접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사진을 그 마포 아파트 전경 사진을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중앙부로 그 Y자형, 그러니까 별 모양처럼 이렇게 6층짜리 건물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그 Y자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혹시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Y자형이 별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고 서로 저 동에서 이 동 안 들여다 보이고 그런 것만 검토를 했죠. 그 만나 뵙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파트에서 직접 사시기도 하셨어요. 마포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마포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우리가 집이 없었으니까 한번 아파트에서 살아보면서 경험하자 그래서 갔었어요. 지금은 혹시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교수님? 어디 살고 있냐고? 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야?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어떤 점에서 아파트가 많이 편리하다고 이렇게 느끼셨나요? 동선이 가까우니까. 식구 많은 사람은 아파트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 없는 이제 부부라든가 또 아이 하나 있다든가 그런 사람만 아파트로 갔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자꾸 소문이 나니까 애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점점 인기가 좋아졌어요.
공대를 합격을 했는데 공대에서는 내가 흥미로운 게 건축학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건축학과로 갔죠. 우리 집은 건축을 한 사람도 없고 건축을 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 사실은. 바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 근데 건축 일을 하는 데는 힘든 줄을 모르고 했어. 임신했을 때는 허리가 안 꼬부라지니까 서서 했어. 서서요. 난 평생 도면 작업을 했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질 않고 계획도부터 그렸잖아요. 젊어서부터. 아유, 도면 그린다는 게 항상 뭐에 몰두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그렸고 나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 그게 원칙이었으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기억 많이 되살려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주공이진 최초의 아파트 단지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설계에 관여하셨던 분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게 되니까 되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를 하신다면 혹시 있으실까요? 아유,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 내가.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신발 이게 미끄러지네.